가지고 사실상 북한을 미수복 지구다. 또 하나는 반국가 단체다. 또 우리가 앞으로 불법 집단이다. 괴뢰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화해와 협력을 하고 평화통일을 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것이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통일을 할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선생님이 정통성 하지만 정통성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통성이 뭐냐? 우리 정통성 헌법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것이요, 국가의 주권에 영토 주권도 있고 영인국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이 소위 말하는 영토 조항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화 통일될 때까지는 이 남북 관계라는 것은 어차피 잠정적인 관계입니다. 특수 관계입니다. 이중 관계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고양 교수님. 네, 저는 이 영토 조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시기상조론을 펴겠습니다. 좀 이쪽 입장과 조금 다른데요. 네. 그 이유는 이 국가의 주요 구성 요소가 이제 영토고요. 우리 독도 문제라든가 영유권 분쟁 같은 데서 보듯이 이 대단히 민감한 문제고, 네.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국가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이 영토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헌법에서 정해진 한반도와 부속도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규범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인데, 이걸 지나치게 형식 논리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남북한 사이에서는 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91년 기본 합의서에서 경계선과 관련된 남북한 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과도적으로는 이러한 남북 기본 합의서에 정해진 53년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된 군사 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것을 과도적으로 우리가 남북한이 인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논지를 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이제 남북 사이 화해 교류 협력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게 잘 돼서 합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도 혹시 북한의 조기 붕괴 문제가 생긴다든가, 네. 또 외국이 제3국이 북한을 침략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만약에 이걸 조항을 손질을 한다면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없애는 것은 북한도 헌법상 이 영토 문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도만 평양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만, 혹시 이것을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하는 영토 규정을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정도에서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북한의 경우 지금 아직 노동당 규약에서 북한도 주체 사상을 구현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종 목표로 하고, 또 한반도의 즉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 해방과 민민주의 혁명 가업을 완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성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혜숙 교수님. 지금 5분이 말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두 가지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토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쪽은 당위론에 무게를 뒀습니다. 당위적으로 봐서 하면은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또 헌법 정신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체제의 문제까지도 이미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위성의 문제라고 해서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고, 고쳐야 되겠다는 논리는 현실론에 기초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임종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90년에 제정한 남북 교류협력법을 보면은 우리 남한에 미치는 지역을 휴전선 이남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분명히 휴전선 이남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장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세계 국가의 헌법을 봐도 영토 조항을 분명히 자신이
통치 못하는 쪽까지 집어넣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까 그 임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북한이 유엔에 또 동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북한은 인정을 한 것인데 네. 그렇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인정을 해놓고 왜 헌법에다가는 거의 사문화된 것을 그대로 놓느냐? 그러면 없애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대개 이제 없애자는 논리 쪽을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남북한 지금 관계 화해 협력이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걸 하자는 건데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토 조항이 있은 지 벌써 52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화해가 안 된 것은 이 헌법 3조 때문에 안 된 것은 아니고 남북한 그 정치 체제 또 북한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안 된 겁니다. 네. 지금 남북한 관계를 볼 것 같으면은 두 정상들이 가서 만나고 얼싸안고 예. 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그 순간에도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남북 관계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흘러가고 있는데 네. 왜 굳이 이 시점에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그러지 않아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남쪽이 북한 측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는 이런 불안 심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그 안보상의 어떤 위기감 같은 생각도 일부 지금 일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이러한 때에 북한이 싫어한다고 해서 이 영토 헌법 조항까지. 조항까지 하면은 네. 우리가 그러면 더 끌려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불안 요소가 동시에 따릅니다. 개정론의 시점이 그렇습니다. 아니다라는 예, 말씀에 그다음- 대해서 임종석 의원께 제가 이제 다음 좀 얘기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그다음 얘기를 했으면 싶은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칙 조항을 두는 건 어떤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서독은 그렇습니다. 지금 분단돼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통칭의가 서쪽에만 미친다고 해두고 그거를 통일될 때까지만 그렇다 해서 말씀하신 아까 우리 김명기 교수님이랑 김영수 교수님 우려하신 민족사적인 정통성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 잠정적인 부칙 조항을 달아서 현재 저는 이 혼란을 법적 제도 정비를 하자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이장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문화된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바로 북을 우리가 현실에서 인정하면서도 이 법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헌법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든 보완해서 이 모순을 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양쪽 입장이 방법에- 이해가 됐고요. 네네. 그 다음 연결해서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 의원께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 주장하셨던 것도 바로 그런 논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 이제 국가보안법에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의 이 근거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데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보면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는 이미 형법에서 충분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런데 지금까지 이 법 적용해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이 대목은 오직 북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가 남북 관계를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화해 협력을 통해서 평화 통일로 가자고 얘기하고 이미 북이 국제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 자기 외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아직도 반국가단체로 북을 규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감옥을 보내야 하는가. 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 안보인데요. 안보하고는 저는 이 문제는 관계가 없는 것이 우리 형법에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충분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이 헌법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내란, 외환에 대한 예비 음모, 선전선동 이런 부분을 다 형법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류 협력, 이 대북 접촉과 통신 교류 이런 데 대한 규제는 예. 남북 교류 협력법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예. 사실상 이게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지금 국가보안법 문제로 넘어갔습니까? 예. 아직 영토조항 문제 논의할 영토장 말씀하실 예. 거 있으면 연결해서 예. 말씀해 예. 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에 두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영토조항은 통일의 걸림돌이 된다. 근데 하나도 걸림돌이 되질 않습니다. 그 실증을 해드리겠습니다.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통일조항에 영토조항에 아무 장애 없이 했습니다. 그때 서로 상방의 위의 뜻을 상부의 뜻을 받들어라는 표현을 해서 국가 승인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91년에 남북이 공동으로 유엔에 가입을 했습니다. 임 의원님 공동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이미 국가를 승인한 거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유엔 원장 4조에 근거해서 유엔으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은 걸로 되지만은 상호간의 국가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그랬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경우도 같이 유엔에 들어갔지만 서로 국가 승인하지 않고 왔습니다.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점을 조심스럽게 우리는 다뤘습니다. 유엔에 가입을 할 때 가입 신청서를 우리 외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제출하고 북한의 외무성장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각각 제출했습니다. 예. 만약 하나의 문서에 공동으로 제출했다면 그것은 헌법 제3조 2배 되게 됩니다. 각각 제출하고 유엔에서 가입 심사위원회에서 패키지로 묶어서 안전보장이사에 상정하고 총회 상정해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따라서 그것도 유엔에 가입하는 문제도 아무 장애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네. 남북 기본합의서를 만들 때도 전문에 서로 나라와 나라의 사이가 아니다라고 해서 국가의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걸 표시해서 3조에 아무 조척 없이 기본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문민정부가 햇볕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어떤 3조 위반 장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6월 15일에 남북 공동선언을 할 때도 선언문 그 자체 내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실무 합의서에서 남북 공동성명과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입각해서 한다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무 장애 없이 예. 남북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네. 얘기는 이게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좀 더 논의를 또 하나, 위해 더 멘트를 하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예. 동서독이 서로 국가로 국내적으로 인정을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 제6조 1항에 우리 헌법 절차에서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국가이고 국제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거고 그렇게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것은 이미 국제법 관계이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국내법 관계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내법으로는 국가로 인정을 하고 실체로 인정한다는 말은 맞을 수 있지만은 국가로 인정한다는 말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국내법상 국가는 하나이지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상 국가로 인정하고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논리상 성립될 수가 통일의 걸림돌도 아니고 네.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것이 영토조항이라는 예,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고요. 조금 예. 반대하겠는데. 김영수 교수님이 네, 조금 잠깐만요. 보태시고 이정희 교수님 말씀하시고 영토조항 끝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이 옆에 김영기 교수님께서 남북 관계에 걸림돌이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네. 걸림돌 안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거꾸로 우리 헌법 밑에 하위 체계로 여러 법이 있는데 네. 이 국가보안법이야말로 헌법의 직활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예,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위 법 중에 제일 중요한 이 헌법과 연계된 법이거든요. 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없앤다든가 하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혁명이나 마찬가지 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 의원님이나 여러분께서 이렇게 걱정하는 남북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 헌법과 이 국가보안법을
만일에 이게 없어진다든가 뭐 아주 그냥 전반적으로 개정이 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뭘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지금 말이죠. 예. 이 남한 내에 예. 이해 구조가 말이죠. 계층 간의 구조라든가 이해 구조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는 시각이 다 다르지만은 절대적인 보수의 이 형향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 보수주의든 뭐든 간에. 예. 그런데 이 국민들이 그다음에 완전히 이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뒤집힌 거 아닌가 하는 좀 과장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은 네. 그 정도의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북한의 무슨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느냐 그 효율성을 따질 때는 북한의 지금 기분을 좋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북한 걱정할 일이 아니고 네, 우리 더 큰 내부의 문제를, 판도라 대단히 상자를 큰 깨는 혼란과 겁니다. 판도라 문제를 상자를. 야기할 예. 수 있는 것이다. 예, 만약에 영토 조항과 그 국가보안법을 이제 국가보안법에 대한 손질을 할 예. 경우에 이장희 교수님. 예. 예, 지금 하신 말씀대로 사실 우리 국민 정서는 이 헌법의 영토 조항을 뭐 개정을 한다든가 돼서 국민 정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55년 동안의 이 냉전적인 의식 그리고 제도는 그렇게 타성에 길들여졌습니다.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고 항상 남조선의 소위 혁명을 지금도 하려 하고 있고 하나의 조선 논리 견자가 있고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북한 실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오늘 선생님 말씀대로 북한을 우리가 볼 때 북한의 전략과 전술을 구별해 봐야 됩니다. 전략의 하나의 조선 논리, 민주기지 이론, 남조선 혁명 이거는 북한이 소멸할 때까지 변할 수 없어요. 그건 마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포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명분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실제 모습은 뭐냐? 지금 우리하고의 남북관계가 GNP가 26대 1입니다. 산업 가동률이 24% 이하예요. 국가로서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있어요. 이런 비대칭적인 이 90년대의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북한을 전자해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여기에 대한 물론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도 지난 55년 동안에 이 잘못된 대북한의 고정된 관념, 경직된 관념 이걸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든 간에 통일교육이라든가 또 국민의식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걸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남북관계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보안법 영토조항이 통일의 걸림돌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 우리가 헌법에 있어서 헌법 3조, 4조 사이가 모순이 없다. 해석론적으로 3조는 사실상 사문화된 거다. 이렇게 헌법 변천 이론에 있어 설명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헌법 3조가 살아있다는 것이 국가보안법이 그 근거입니다. 왜 이게 통일의 걸림돌이냐? 우선 남과 북이 앞으로 화해 협력도 하고 모든 부분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접촉이 넓어져야 이해를 높입니다. 상호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접촉 자체를 범죄시하는 법입니다. 네. 제가 타이완의 법, 동서도의 법, 여러 나라 분당의 법을 봐도 접촉 자체를 소위 네. 말하는 범죄시하는 법은 없어요. 만약에 접촉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체제를 건드린다든가 네. 국가 이익을 침해할 때는 형법에서 내란죄, 외환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이 헌법 제3조 관련해 가지고 이걸 삭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평화 통일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두 국가 사이의 관계를 분단체, 디바이디드 엔티티스, 소위 사실상의 실체로서 서로 인정하는 관계로 인정을 해야 이것이 우리가 이 통일의 과도기를 쉽게 넘어갑니다. 물론 저는 이 헌법 제3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고요. 이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협의 우리는 대상으로 그걸 삼을 수 극복을 해야 있다 됩니다. 하는 우리는 반드시 그걸 말씀으로 극복해야 이해하겠습니다. 됩니다. 예. 임종석 의원, 지금 국회 내부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지금 이제 대체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인권 침해에 많이 악용됐던 이런 독소 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데는 대체로 여야가 뜻을 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야가 각각 공식적으로 이 당론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개별 의원들이 좀 더 이렇게
개혁적인 분들이나 아니면 좀 더 보수적인 분들이나 할 거 없이 이 인권 침해 요소가 없도록 개정해야 된다는 데는 합의를 하고 있고 네. 좀 대체로 좀 이 일부 의원들이 현재 이 전향적인 개정이나 폐지를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네. 이런 논의들이 모아지면 각 정당의 입장도 나오고 좀 국민적으로 공론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젊은 의원들, 뭐 임 의원도 마찬가지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거의 폐지 쪽 네, 저는 형법과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다른 이 법규로 충분히 대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입법하는 방안, 그래서 폐지 질문을 쪽이시고요.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저는 그 국가보안법 7조를 보니까 말이죠. 네. 이게 반국가 단체에 그 관련돼서 이제 고무선동한다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었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법 조항 때문에 인권이 침해됐는지 아니면 과거의 그 우리의 그 정치 상황과 구조가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권력 체제가 그 인권 침해의 주된 요인이 됐는지 만일 거꾸로 얘기를 해서 이 조항을 없애면은 네. 그럼 반국가 단체를 고무선동하는 것이 이게 그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나라에 지금 제가 아는 여러 나라에서 반국가 단체라든가 국가를 변란시킬 목적의 그 조직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찬양 선동하는 이 똑같은 7조 조항이 어느 나라든지 다 있거든요. 그 북한은 더 강하게 돼 있거든요. 그 기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다시 말이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다른 법으로 대체하자 이거죠? 아니요. 이미 우리 형법에 내란과 외환 관련해서 예비, 음모, 선전, 선동 모두를 처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7조가 문제가 됐던 것은 그것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행위로 나타나지 않아도 생각하고 말하고 상상하고 이런 걸 처벌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하고 부딪혔던 거고 그래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92년부터 강력하게 7조를 개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한나라당의 총재를 맡고 계신 이해창 총재께서도 92년에 당시 대법관 시절입니다. 이 찬양 고무 동조 행위에 대해서 이 소수 의견을 내시면서 이것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 행위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거 자체만으로 위법이라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얘기되어 왔고 실제로 그렇게 그것이 인권 침해에 많이 악용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이재 교수님이 많은 예를 알고 계실 텐데 좀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되는 이유는요. 이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이게 범죄시합니다. 이 문명국가에서요.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자유, 가치 문제는요. 국가 권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요. 과거 중세 시대에는요. 인간이 암흑 시대에는 이 신이 판단을 했어요. 생각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에는요. 인간의 가치 판단은 특히 생각할 수 있는 자유는요. 이것은 누구도 판단 못합니다. 이것은요. 자유로운 어떤 사상의 토론의 광장에서 논의를 해가 거기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래서요. 단지 이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표현의 자유로 나타나서 정말 다른 기본권을 침해한다든가 할 때는 이것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미 타이완 같은 나라에도 그 야당인 민진당이 2년 전에 98년에 우리나라에는 사상범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소위 인권 국가다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사상범이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두 반대 번째, 의견. 제가 그 하나만 더요. 예. 이 국가보안법이 존립 근거가 지금 상실됐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1948년 8월 1일에 우리 형법이 제정되기 전에 만들었어요. 예. 형법이 제정되기. 그 두 번째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고 만든 법이에요. 그러면 과연 북한이 사실 이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여를 해왔느냐, 또 이것이 당장 없어지면 국가 안보가 문제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로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과거에 정권 안보를 위해서 많이 이것이 남용돼 왔습니다. 악용되었다 하는 그리고 말씀이시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지금도 우리가 지금 화해협력 시대를 열어가고 평화통일을 가는 마당에 북한을 반국가 단체단 말이에요. 미수복 지구다. 불법 집단이다. 이런 법들을 우리 자체 내 갖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화해협력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노동당 규약 전문을 얘기하고 형법 규정을 얘기하는데 제가 상세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당 규약은요, 전문만 전국적 범위에서 그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노동당 규약 전문의 그 소위 말하는 효력 범위는 노동당 당원에만 그게 해당됩니다. 우리 국가보안법은 전 국민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강도에 있어서 여기는 처벌한 규정이 없어요. 북한의 형법의 44조라든가 54조도 우리 국가보안법하고는 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는 국가보안법의 폐기를 역설하다 보니까 조금 확대 해석된 면이 있어서 예.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라는 이 대목이 헌법 3조의 그 북한을 우리의 그 반하는 집단으로 보는데 근거한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제2조를 볼 것 같으면은 반국가단체가 우리 헌법 3조에 근거했다는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국가보안법 2조에 볼 것 같으면 반국가단체라 하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집단,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통칭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헌법 3조에 근거해서 했다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헌법 3조와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보안법이 우리 한국인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자유조차 박탈했다는 것은 지나친 그 표현으로 확대된 것으로 봅니다. 가령 우리 국가보안법 2조에 그 반국가단체의 소행을 막는다든가, 네. 또 고무 찬양을 우리가 법으로 처벌한다든가, 그 밖에 불거지죄를 처벌한다든가 하는 거는 단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가령 북한이 공산주의인데 그 잘 살 수도 있다, 그 좋은 체제도 있다고 속으로 생각한다든지 이랬다고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조차도 여기서 처벌하지는 절대 네. 않습니다. 거기엔 반드시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지난 91년에 그 보안법을 개정했을 때 네. 많은 그런 독소 조항을 고쳤습니다. 예. 이래가지고 단서를 붙여서 아까 불러드린 대로 그 정부를 이제 변란할 목적,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형법에도 있습니다만은, 또는 민주주의 질서를 뒤흔드는 그런 것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남북한 간에 지금 화해 쪽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하는데, 이미 어느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화해다라고 단정, 거기는 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 보아야 되겠고, 물론 화해 쪽으로 방향이 지금 잡혀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냐 하는. 그다음에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들께서 외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미국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950년에 국가 전복 행동 활동 통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54년에는 공산주의자 통제법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네. 입법화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 또는 전체주의적 독재주의 국가를 미국에 세우려는 그 행위에 네. 관련됐건 한 처벌하는 겁니다. 그 세력을 처벌돼야 된다 하는 그렇죠. 근거를 그런데, 만든 거지요. 예. 그런데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네. 또 당시 1989년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제 냉전은 끝났다 선언했습니다. 둘이 잘 지내겠다는 얘기죠. 화해하겠다는 얘기죠. 네. 화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그 두 가지 법은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안보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사실
1950년하고 54년에 그런 법을 제정한 것은 소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중국이라 위협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 소련이 1991년에 해체됐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도 이제 자본주의 시장 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미국은 그 두 개의 국가전복법이라든가 공산주의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왜 네. 갖고 있는가?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국가안보라는 것은 일치에 만분의 일의 방심도 허락해서 안 됩니다. 북한을 일단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보안법 바로 그겁니다. 미국 같은 유지해야 데도 한다. 우리 예. 같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전화 의견 거기에 듣고, 말씀. 거기에 그 예. 노동당 규약이라든가 지금 예. 하는 행위를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조심해야 예. 되는데 하물며 이런 예. 말씀을 덧붙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좀 크게 많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어디 네. 사시는 누구신지요? 예, 분당에 사는 김기철입니다. 네, 김 선생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저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다 알 거예요. 그동안의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정말 정권 유지 차원에서 유지된 거지 국민을 위해서 유지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무고한 학생들이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정말 희생당했습니까? 어? 정말 지금 우리 국민이요 절대 국회를 찬양하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봤어요. 정치권에서도 국회가 맨날 그 남침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왜 국방부나 육군본부 같은 걸 왜 제주도나 부산에 갖다 둬야지? 국회가 저기 침공하면은 남침을 하면은 바로 무너지는데 왜 그동안에 모든 군인 그 교육기관이님이 왜 수도권에다 뒀습니까? 그동안에 그 정권 유지 차원에서 맨날 그 저기 뭐 남침한다 뭐 한다 수없이 국민이 속아왔어요. 예.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국민을 그 뭐라 할까 유린했습니까? 이번에 그 뭐요 김 대통령이 정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나서 대화하는 거 보고서 우리 국민이 전체적으로 저뿐이 아니고 많이 정말 놀랬을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정말 그 정권 유지 차원에서 보안법으로 해서 북한 정치인들 무관 학생들 잡아다가서 말이요 고문하고 그거 우리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네. 지금 남북 화해를 논하면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건 우리 모든 뭡니까? 우리 헌법에 다 보장돼 있어요. 더 이상 예, 더 이상 이걸 개정해야지. 말씀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오늘 심야 토론에서는 남북 화해 시대의 현행 그 북한 관련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임정석 의원도 개인적으로 좀 고통을 당하셨던 네, 그렇습니다. 과거가 있으셔서 아마 저 말고 예, 현재 이 나라 정치를 끌어가는 정치권이 여야 많습니다. 예. 고 의원. 네. 예. 먼저 그 북한 문제를 조금 언급을 하고 보안법에 대한 제 소개를 밝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법을 가지고 지금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법 체계를 보면 사실은 그 당국가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위에 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 위에 또 수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수령 체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볼 때 당 규약이나 국가 헌법이라는 것은 그 수령의 교시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그 북한의 이런 그 통치 구조 하에서 북한의 법이 갖는 실효성 같은 것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요. 아까 이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노동당 규약은 당원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북한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하고 당의 중앙인 수령이 결심하면 하는 겁니다. 정상회담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서는 이런 이 남북 문제에서 민감한 문제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문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엄밀하게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개정 논의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이유로서는 이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제 국가보안법 없이도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